나래씨 오랜만이에요? 네. 매주 아무튼 겨울방학 특강을 이어서 하는 거야 어떻게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소동법은 그 뒤에 하고 봉주 씨가 소식 논문 쓴다고 그래가지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뺏겨놨어. 그걸 어차피 다 못할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이거를 그렇게 한 거지. 뭐 소식은 또 내가 좋아하고 황정경은 별로 안 좋아하고. 환경견 했어 우리. 아, 그렇습니다. 재밌었어요. 아니 소식 좀 하다가 그걸 어차피 다 못할 것 같고 특강 뭐 할 것 같 물어봐서 바꾼 거예요. 하다만. 여기에도 보면은 지금 요 글귀에 좀 인용하는 것들이 많은데 서초 무이어 가대 가이 초서 수시 적합 내서 연 요시 추러 욕속 고인은 총총 불붙 초서 차어 비시 시비 비시 약 총총 불붙 내시 평시 역 유의어 학 차 폐지극 수 지어 주월 중이 무적 괴자 오수 서 불심가 연 좌출 신의 불천 고인 시 일패야 이렇게 쓱 보니까 글쎄 또 지금 요거 지금 되게 그저 가짜를 요 가짜로 많이 써요. 저도 그만 본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잖아. 지금 논문 쓰는 데 있어서 아, 저도 저런 거가 왜 중요하냐면은 글자 하나지만 의미가 좀 다르고 여러 가지 판본에 따라서. 근데 제가 살펴보니까 사고본 이연사에는 다 이렇게 썼고 호남본에만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 호남본 같은 경우는 이거 말고도 다른 경우가 약간 저런 경우가 있는데 글자가 조금 고루하단가 아니, 고루라고 하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오래되고 좀 뭐랄까 현대에 잘 안 쓰는 것 같은 경우를 그 보면은 이연사가 물론 맞는 것도 있지만 아니 호남본이 맞는 것도 있지만 현대에 맞게 써 맞게 변경해. 화학교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지. 근데 그것이 만약 논문을 쓴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문제가 돼. 이해하는 데는 좋은데. 그러니까 저게 글 좋아서 만약 작품을 한다고 했었을 때 그 가짜, 이 가짜 이거 바꿔 썼으면은 그 오짜지, 그지? 오짜 시비가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판본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판본을 정확하게 이렇게 좀 제시를 해주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많이 물론 뭐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본 거가 많이 믿을 수가 있어요. 거긴 교감이라든가 기타 걸 많이 한 거거든. 일본은 자기 거가 아니지만 사고본이라든가 또 그 외에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신빙성이 커. 특별히 그리고 틀린 것도 있어요. 뜻때는 그 뜻은 다 똑같은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뭐야? 두 번째 이거 총총 저 총총도 여러 가지가 많이 쓰거든요.
사람들이 많다고 좀 겁을 먹는 것 같고. 지금 이거는 뭘로 썼지? 이걸로 썼던가? 아니요, 밑에 아니요, 마음심 그것도 아니에요. 있는데, 마음심 예, 예, 있는데. 지금 마음심 예, 제일 마지막 거. 바꿨어. 옛날에 편지 쓰고 나면은 맨 끝에다가 이만 총총 하고 끝내는 게 많았었는데 딱 무엇인 것 같아요. 또 다른 것도 뭐 좀 있는데 아무튼 이거를 주로 많이 써요. 이 세 개를. 그러니까 이것도 참 어려워. 이거 점잖게 쓰려고 그러면 이게 제일 낫고. 지금 요 판본에는 이렇게 썼었죠, 그죠? 예. 근데 아마 그 호남본이라든가 대만 아니 저 중국본이라든가 지금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렇게 좀 많이 써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 가지로 그걸 해보니까 지금 요걸로가 많이 했는데 요것도 많이 쓰고 근데 요거보다는 조금 요거가 조금 더 바쁜 것 같아. 이 총총이 바쁘다는 뜻이니까. 바빴어. 그냥 마음심 쓰기까지도 힘이 들었구나. 마음을 빼면은 조금 더 바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조금 요 앞에 이게 뭔가 이게 모르겠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만약 지금 요것이 많이 장지가 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인용이 되고 그러는데 저거 인용을 할 때 밑에다가 줄을 달아주는 게 좋다. 이 총총은 이렇게 쓰는데 어느 번에는 뭐 이렇게 그런 게 주가 들어가고 그러면은 분명해지고 자기가 좀 떳떳해. 자기가 만약 아까 저 세 개 중에 하나만 쓰는 거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이 다른 거가 나오면은 틀렸다고 얘기를 해요. 저가 그럴 것 같아. 저가 그럴 것 같아. 그건 학문이 짧은 사람이야. 왜냐면 그렇게 쓸 수도 있고 다 하는 거거든. 그 틀린 것은 아니야. 그 대신 조금 더 학문이 조금 성숙되고 저렇게 하려고 그러면 밑에다가 달아주는 거야. 그 줄을. 그러니까 어느 번에는 이렇게 해서 어느 거에서 그래서 이 중에서 나는 여기에서는 뭐를 선택하겠다. 뭐 좀 왜냐하면은 뭐 이러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게만 하면은 그게 벌써 그 자체가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많이 찾아볼. 우선 방법이 출처, 그죠? 어느 안에는 어떻게 나와야 되고 나는 왜 이것을 이렇게 선택했는가 이렇게 써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시비는 없어. 근데 그것이 출처가 없고 그렇게 했었으면 그냥 틀렸다고만 그러고 자기 본 바에 의해 가지고 그런 편협한 것이니까 안 좋아요. 나머지는 뭐 그게 좀 걸리네. 저 글씨는 애초에 가짜는 뭐 아름다울까 이것도 좋을까 아름다울까 좋은 거하고 아름다운 거하고 뭐가 다른가? 물어보는 거가 참 어떻게 왜 그러냐면은 둘 중에 고민해놓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좋을까도 좋고 아름다울까도 좋고 그러는데 뭐를 쓸까 고민을 해야 되지, 그지? 그러면 좋은 거가 무슨 뜻이고 아름다운 게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되잖아. 나는 어떻게 달라? 좋은 거는 마음이고 아름다운 거는 고민으로.
보여야 아름답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심상과 형체 네. 이런 거를 음. 보는 것가 있지, 그지? 응. 그러니까 좀 또 그럴 수도 있고 또 나는 생각 안 해봤어. 어려운데. 선생님 말하는 거가 워낙 평범한 것 같아서. 범규 씨는 어때? 아 저는 그 가짜가 아름다울 가짜 뜻밖에 몰라서 좋다는 의미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무조건 저는 아름다움으로. 제가 그 대학원 수업할 때 제일 먼저 그 첫 시간에 얘기하는 거가 단정하지 말라. 특히나 대학원생은 더 그 학부생까지는 단정할 수가 있어. 근데 대학원생 되면은 하나하나가 자기 그 논이야. 무슨 말이냐면은 교과서에 어디 나왔다, 책에 나왔다, 뭐 이런 것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야. 학부 때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그러지만 대학원생 되면은 이전 그 자기가 학자의 길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 설들이 전부 다 그 한 사람의 설사 정설이었던 가설이었던 간에 교과서는 누가 싫어? 학자가 싫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누가 지으냐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만 다른 사람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 생각들을 못해.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아 지금 정설이든 가설이든 나와 있는 거는 하나의 학설이야.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거지, 그지? 근데 내 관점은 어떻다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지. 근데 자기가 단정한다고 그러면 딴 사람이 그렇게 생각 안 하면은 그건 벌써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글을 쓸 때는 객관성, 논리성, 과학성 이런 것이 겸비돼야 되는데 여기서 객관성이 겸비되는 거가 아니죠. 주관성이. 주관을 나타난다, 논지를 나타난다고 해도 객관성이 철저하게 검증이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떤 논리를 과학적으로 풀어나갔을 때 비로소 그 안에 주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관적으로 논리를 끌어나가면 그 자체가 어거지가 되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거는 억설이다. 벌써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은 안 보지. 자기가 정해놓고 이렇게 교회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 그지? 근데 아까 내가 말한 전자 같은 경우는 여러 자료에 이렇게도 익히고 이렇게도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이렇게 논점을 자기한테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논문이 쓰는 기초다. 그거 못하면은 이제 단정점이 돼. 그 회사 그 저기 할 때 그 저분은 참 성격이 좋아가지고 그럴 일 별로 없겠지만 젊은 사람들하고 마찰이 없었어요? 운영할 때? 왜 없겠습니까? 꼰대라고 뭐 그러고 아니면 뭐또 아니 잘 풀어가지고. 고루하다고 그러고 너무 자기 중심적이라고 뭐 아무튼 비스듬하게 그런 거 없었어요? 저는 아무튼 뭐 이렇게 잘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니,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는 그런 거를 지금 비유해서 하는 거야. 그 본인이 그렇다 어떻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갭을 갖다가 줄일 수 있는 거가 객관성. 안 그러면 이제 나이가 들어가서 뭐 한다고 그러면 자기가 그 경험했던 거 이런 것이 딱 갇혀버려요. 그러니까 남의 걸 잘 못 받아들이지. 그게 논문 쓸 때도 나타나고. 그래서 많이 본 사람하고 많이 안 본 사람하고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게 나타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건 좀 다른 얘기 들 수 있지만 아까 내가 그렇게 말한 것처럼 거기 딱 사람들 온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글씨를 쓰면서 내가 느낀 거를 그러니까 글씨는 애초에 뭐 아름다움에
아름다움의 뜻이 없어야 아름다워진다. 저게 참 평범한 말이지만 이거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 인용만 딱 해놓고 몰라 앞뒤가 왜 어떻게 나왔는지. 요거의 전문이 평초소 요구에서만 나오는 말이니까 항상 그 인과관계를 좀 알아야지 돼. 그래야지 이것이 왜 아름답다고 했는지 아니면 좋다고 했는지 뭐 이런 거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철학적인 된 거지. 예를 들어서 초서, 수시, 적학, 내성. 초서는 비록 적학, 이게 배움이 쌓여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요점, 그 요건데 그것은 주로 속도에서 그러니까 빠른데 빠르고자 하는데 욕속은 빠르고자 하는 데서 나온 것이다. 지금 저 욕속이라고 쓴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야. 저것은 무슨 말이냐면 초소의 원래 그 근원이 빠르게 쓰고자 하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욕속이라는 거야. 초소는 한나라 그 말기 때 나온 거거든요. 아니지 그 진나라 말기에서 한나라 초기 그때 나온 거야. 그때 전쟁 중이잖아, 그죠? 이방과 뭐 항우 싸우고 뭐 여러 가지 나라가 어지러워질 때는 항상 전쟁이잖아. 전쟁 때는 급한 거가 그 전통 같은 거잖아, 그지?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뭐 비둘기 날린다든가 뭐 사람을 해서 한다든가 할 때 언제 또박또박 쓰고 그러냐고. 휙휙 써서 급하게 보내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지? 그래서 나온 거가 그게 초서야. 그러니까 초서는 본령이 빠르게 쓰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천천히 이렇게 좀 쓰면 어떤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뒤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옛사람이 말하기를 옛사람은 아까 장지라고 내가 그랬었잖아요. 청청불급 초서라. 바빠가지고 초서에 이를 수 없다. 이 말은 비시 옳은 것이 아니다. 이것도 지금 저 이 소식 관점이거든. 지금 요거 하나만 갖고서도 논문이 얼마큼 길게 나올 수가 있는지 몰라.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앞에 글씨라는 게 뭔가 전제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 요거 저 총총불급, 어떤 때는 총총불급이라고 하고 할 때도 있고 요 가짜도 할 때도 있어. 결을 가짜. 근데 보통 불급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원문을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거는 저 가지고 중국에서도 많이 논란이 나오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이 구두점 문제. 총총 바빠가지고 초소를 쓸 겨를이 없다. 그래서 가짜라고 쓰는 경우가 있다. 그런 거 내가 줄을 해놨나? 사실은 여기는 이거 봐. 총총 불가초소라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글자 하나가 중요한지 봄씨 알았죠? 네. 그 인용을 제대로 해야지. 만약 소식과 인용한다고 그랬으면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거가 사체서세에 나오는 불가초소라고 하는 것과 이게 무색해. 이게 원조야. 근데 뒤에 불급이라고도 많이 쓰는데 처음에는 불가야. 가라면 겨를이야. 그러니까 해석이 다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총총 불가초소 하면은 바빠서 초소 쓸 겨를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지? 자, 쉼표를 만약 총총에다가 이렇게 찍으면은, 근데 어떤 사람은 총총 불가 이렇게 쉼표를 엿다가 찍으면은 바쁘고 겨를이 없어 초소를 쓴다.
그러니까 굉장히 완전히 예. 뜻이 달라지는 거지. 어떤 것이 옳은지를 모르는 거야. 둘 다 옳아. 해석 관점에서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까 총총에서 쉼표를 찍고 아까 불급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초소에 이르지 못한다. 초소에 뭐 쓸 겨를이 없다. 뭐 같은 뜻이겠지만 불가가 더 원래는 더 나은데 만약 그렇게 봤었으면은 그거는 예술적으로다가 보는 거야 서예를. 응? 소세.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 서예를 예술적으로 보면은 속도 이런 거가 그러니까 원래 실용성에서 그런 걸 떠나가지고 예술적으로 보니까 잘 쓰려고 하는 거겠지, 그지? 그때 당시 초서 열기가 한나라 때 그 처음에 그렇게 나오고 장지 때 이르러서 초서 열기가 아주 그 강해가지고 장지를 보통 초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장지가 하나 작품을 하면은 전체 법도가 돼요. 그러니까 장지가 함부로 작품을 안 해. 그러면서 자기가 말하기를 바빠가지고 초서 쓸 겨를이 없다. 그러니까 딴 채로 썼다는 얘기야. 바쁠 때. 그 말은 원래 초서의 의미가 급하다 하는 거 해서 반대되는 말이죠. 그죠? 예술로 보니까 예술로 볼 때는 그걸 멋있게 이렇게 아름답게 쓰려고 그러니까 아까 좋다는 것보다는 아름답게가 나은 거야. 그죠? 나래 이해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참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치가 않아. 그러니까 초소를 장지가 잘 쓰려고 하는 거지 예쁘게. 왜 그러냐면 자기 글씨가 나도 이거 하면서 이게 한 보름 이상 한 그 20일 내면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썼는지 안 썼는지 그거는 아무 필요 없어. 결과만 보잖아. 그지? 그 누가 어떻게 뭐 이름 있는 사람 누가 어떻게 썼다고 그러면 그것이 파급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굉장히 뭐 열심히 쓰고 뭐 아주 뭐 천천히도 쓰고 아주 정성껏 쓰는 때는 청천불급초소가 그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누가 글씨 써달라고 그러면 초소는 자기가 그 장기로 하니까 뭐 해설을 써도 예설을 써줬다든가 아마 이렇게 되면 아마 그런 말이 된다. 근데 청천불가 아주 그냥 겨를이 없어. 바빠서 겨를이 없어가지고 초서를 썼다. 이것은 실용적인 해설이야. 왜냐하면 초서는 빠르게 쓰는 것이니까. 근데 그것이 원래 뜻은 맞는 거라. 근데 여러분은 어떤 걸 취하고 싶어요? 봉주 씨는 어떤 걸 취하고 싶어요? 지금 말하니까 좀 생각이 좀 많이 달라졌어? 처음에 단순히 생각했던 것과 달라지죠. 조금 예. 그러니까 이 서예를 갖다가 예술로 보냐, 실용서예로 보냐, 예술서예로 보느냐, 거기서부터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글 서예도 이게 실용서예로 볼 것인가, 예술서예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자꾸만 서예를 자꾸만 정의를 자꾸만 하라는 거예요. 나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 예를 들어서 궁체법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전에 이렇게 보면은 내가 볼 때는 전부 다 그건 실용서예지 예술서예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여태까지 보면 한글 같은 거에서 주로 했던 거가 다 실용서예지 예술서예가.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야. 정체성이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예술서예로 바꾸려고 하면 체제가 달라져야지 되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국한문 혼용은 내가 아무리 저 한문 이렇게 잘 쓴다 뭘 한다고 그러더라도 왕이지 따라가겠냐고. 중국은 못 따라가. 중국은 아무리 잘 쓴다고 그래도 한글 못 따라가요. 한국 사람. 왜 그러냐면 문자를 장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이것을 쓴다고 했었을 때 중국 사람은 이걸 알으니까 그냥 쭉쭉 써버린다고. 그러니까 전체 흐름이 딱 나와요. 근데 우리는 글자를 확인해가면서 이렇게 특히 초서 같은 경우 모르는 줄 알고
그럼 벌써 흐름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한꺼번에 그냥 일사천리처럼 쫙 이렇게 나와줘야지 글씨가 전체가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 모르겠는데 사전처럼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거 조금 글씨가 아름답다든가 조금 보기에는 그렇지만 맥이 끊어지고 이렇게 아는 사람은 그게 딱 보니까 그 글씨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안한 것과 이 국한문 혼용 같은 경우는 하면은 우리 가독성도 지금 한문은 어려우니까 여기에도 맞고 또 한글이 너무 단순해 하니까 이거 해 좋아 이런 거가 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국한문 혼용을 추천하는 거예요. 내가 정년 퇴직할 때부터 국한문 혼용 1000원문을 갖다가 내가 썼으니까. 그래서 난 앞으로 서야는 그렇게 그러면 이전은 한글도 왜 서야가 심차게 쓰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한문한테만 해당되고 한글한테는 해당이 왜 안 되냐. 실용서에만 썼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지금 이런 거 아까 나라도 이거 멋있다고 그래서 하면 누가 이런 걸 하면 이렇게 쓸 거를 누가 생각하냐고. 나는 이거 한글로 보는 거 아니야. 이거 문자로 보는 거야. 문자로 보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한글 사람은 저거 죽었다 깨 터도 궁체는 죽었다 깨라도 저거 생각 못 해. 뒤지는 줄 알아. 그래서 옆에서 콕콕 뭐 쪼아대기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고. 허각근 저거 좋지. 내가 그러니까 저런 게 내가 이정표야 이제. 누가 없잖아. 누가 안 가르쳐 주니까 내가 이정표를 만들어서 내가 추구하는 거지. 다음에 또 어떻게 추구할지는 모르겠지. 제가 그래서 아까 또 누가 올 사람 더 있어요? 없지? 없어요. 알았어. 그래서 내가 오면 얘기한다고 했던 거가 그런 거야. 내가 이런 걸 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면 너 공부라는 게 뭔가 기타 이런 거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많이 보고 막 책도 많이 보고 이론도 많이 보고 작품도 많이 봐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네. 봉주 씨 그게 무슨 뜻이야? 너무 뻔한 걸 물어보니까 말을 했는데 학양이 쌓아야 이제 작품이 고상한 얘기 뒤에 집어치고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라고. 서역이 어서 안 물어봐. 어려워. 나는 어떤 뜻 같아? 보는 이유, 기운, 왜? 알아야 보는 것 알아서 뭐하고? 아니, 지금 내가 농담하는 거 아니야. 같아요. 내가 혼자 수없이 물어보고 했던 거를 내가 결론을 말하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말한 거 내가 자네한테 웃기려고 아니면 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나한테 수없이 했다고. 내가 서예 이론을 왜 하는 거야? 그거 많은 작품을 봐오고 했으면 왜 봤을까? 목적이 뭘까? 수없이 질문하는 거야. 무엇을 위해서? 옛날에는 그런 생각 못 했어. 안 했었어. 하라니까 하는 거고 그렇게 해야지만 아까 그 봉주씨 말 맞다가 학양을 높여서 뭐 하게? 목적이 있을까? 주는 것이 제가 쓰고 싶은 방향을 찾으려고. 그렇지. 똑똑하네. 바로 그거야. 선택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근데 선택을 했어. 선택을 했는데 자꾸 남의 글씨만 봐. 선생 책원 보고 맨날 그러면은요 거기가 비교가 돼서 자기 거가 아니고 거기서만 경도가 돼. 설사 그게 옳은 거래 또. 그 전에는 확실하고 좋은 거를 모르는 거야. 안진경 아니면 또 누가 무슨 뭐 이런 걸 그러니까 처음에 배울 때 할 때니까 뭐 당연히 배우겠죠. 그런 거 한글도 뭐 그런 걸 배우겠지. 그러나 거기서 올바른 길을 알고 또 많은 이렇게 학양과 이런 걸 또 법칙을 많이 봐서
이런 걸 많이 알았어. 그 중에서 난 어느 스타일이 좋다 이런 거가 느낌 있지. 못 느끼면 내가 또 뭐. 그냥 내가 어떤 거를 찾는 과정이라고. 예를 들어서 결혼 전에 여러 사람을 많이 만나봐야 된다 그랬었을 때 그거 의의가 뭐야? 선택을 올바로 하자는 것이지 괜히 쓸데없이 이놈 저놈 2년 전에 만난다 그러는 것은 아니야. 그러면 딱 정했으면 그걸 결혼하는 거겠지, 그지? 안 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나는 올바른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 안 하는 사람은 뭐 노는 사람 따로 결혼하는 사람 따로 뭐 이렇게 한다던데 뭐 나는 그건 잘 모르겠고 그렇게 정했었으면은 결혼을 이렇게 하고 한다든가 했었으면 내 거를 정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것을 나에 맞게끔 자꾸 승화시키는 거야. 이제 그 전에는 그전 거가 이제 거의 반 비슷하게 목표가 됐었지만 이제 내 거를 정하게 되면은 그 전에 것을 갖다가 참고로 쓰는 거야. 근데 만약 거기에 따라간다든가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단에서 교육법에서 제일 문제점은 내가 보면은 나를 따라 하는 거고 그거를 똑같이 베끼는 거. 이거는 절대로 안 돼. 나아질 수가 없어. 그 선생 모신다는 거, 선생 모신다는 개념을 몰라.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전에는 별로 없었었는데 80년대서부터 70년 말 80년 초서부터 소위 말해서 서실이라는 게 생겨졌어. 그전에는 없었어. 생겨진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전 그게 또 국전하고 관계돼서 이렇게 돼서 타당해서 보다 보니까 이 도제식 교육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거기에 끌려가면은요 헤어나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제일 먼저 말하는 거 마음속에 있는 거가 우리 선생 아니면 다 나쁜 선생이야. 비교 안 해. 할 마음 없어. 해서도 안 돼. 그러던 것이 내가 이제 그 이론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이론을 전파하고 소위 그 대학원생들이 생겨지니까 한 선생한테 배우던 것이 여러 선생한테 배우고 뭐가 이렇게 학술적으로 뭐가 좀 얘기가 들어가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거가 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생각의 변화가 생겨지고 여러 가지 좀 나를 알게 되는 거지 자꾸.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서실 문화가 횡배되니까. 그러니까 선생을 좀 모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까 말처럼 그 어떤 도제식 교육에 이런 걸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학양과 눈과 여러 가지를 갖춘 이런 분을 해서 가끔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뭐 배움을 구한다든가 이것이 가는 방향을 나간다든가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뭐 이런 거를 좀 밝혀줄 수 있는 그런 선생이 선생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맨날 체험만 해도 잘 썼어 못 썼어 이번에 국전 될 거야 이런 거가 선생은 아니다 하는 얘기를 내가 지금 말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공부의 목적 이런 거가 결국 보면 내가 올바른 길, 나를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보여주거나 아니면 기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글씨도 선생님 지금 보면 한 60년 썼는데 얼마나 많이 걸 썼겠어. 한문과 기타 이런 거. 근데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썼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내가 이런 작품하고 나면 이제 처음에 이거 만들기가 힘들지 어느 정도 이게 공감이 된다고 하면 이게 극적으로 말없이 번져요. 한물 저렇게 쓰면서 자기 자신도 답답할 때가 많을 거야. 이거 내가 무슨 알지도 못하고 젠장 뭐하고서 거기서 주위 사람도 모르는데 뭐 이런 걸 써서 나는 이런 걸 좋아해서 하고 그렇지만 어떤 사람 보면은 영자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영자야 뭐 이런 거 썼다고 쳐. 그럼 그 영자가 그거 볼 때는 굉장히 좋잖아, 그지? 이런 것이 난 실생활의 사회가 서야지 않는다 싶어. 그런 면에 있어서 꽃담 오천 선생은 나한테 교육을 제대로 밟아서 거가
공채 못 쓰는 게 아니지만 생활소외로 나가죠. 한문은 못 쓰니까 한문에 그걸 어떻게 겸비할 수는 없지만 나 같은 경우는 한글을 배워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고 그러면 난 이건 새로운 장르의 그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잘해볼까 생각. 네, 저도 그렇게 왜 내가 난 길게 이렇게 돼서 한마디 어제 삼둥이가 네가 뿌리핀 봤냐? 어제 삼둥이가 그랬잖아요. 엄마가 이만큼 쓰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올바로 공부를 할 줄 알아야 돼. 깊이 생각하고 의심하고 그래서 확실히 갈 수 있는 길. 이런 거가 바로 공부의 목적이고 나아가는 방향이다. 난 이렇게 생각해. 갑수는 어떻게 생각해? 진짜. 에휴,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그 뭐냐 이 소식은 그런 것을 의심을 하는 거야. 왜 의심을 하냐면은 사회 그 본질을 추구할 때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이거 참 요거 세 줄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이 소식 사상과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이것만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 아까 같이 내가 말한 걸 전부 다 하면서 송나라 소식은 평초서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인용 딱 하고 그러면은 그러고서 인용할 때는 그 다음에 꼭 무슨 말이 들어가야 돼. 이를 보면 뭐뭐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든가 이렇게 한두 줄을 써야 돼. 대개 인용해놓고 그 뒤에 말을 못 쓴다. 그리고 다음 말 써. 그럼 인용을 왜 한 거야? 폼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인용을 하려고 하면 지금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말을 했었잖아요. 말을 했는데 내 말이 객관화시키고 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요 말이 어떻게 다 요게 다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이 말을 인용을 해서 이를 보면은 뭐 하는 것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써줘야지 논리가 딱 맞는 것이야. 동주 씨 이해가 돼? 네. 그렇지 않아서 그 말이 없고 저렇게 하고 그러면 아 이거는 그냥 나열만 한 거지 논문 쓰자고 한 거가 아니야. 사람들은 물어보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 그거 쓰기 어려워요. 그건 그런 말 같지 않은 말에 대답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나래야. 자네도 논문 쓸 때 그런 거 많이 느낄 거야. 지금 여기 다 보면 논문 다 저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라 중국에서는 또 그걸 또 세례라고 해. 그런 의식과 이런 거를 거친 사람. 그 말도 나쁜 말이 아니더라고. 세례가 꼭 왜 종교에서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학문의 세례를 받는다. 혜택하고 좀 다른 그런 것에 그런 걸 또 쓰더라고. 그러니까 내 말을 동감할 거야. 네 맞아요. 근데 그거 못하면은 그러니까 좋은 논문을 자꾸 봐봐야 돼. 봐야 돼. 맞아요. 그래서 패턴을 외워야지 돼. 좋은 패턴을 잡아야. 아까 그 임무 많이 하고 그런 거 봐봐요. 자 그런데 그 장지. 그러니까 요거가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첫 해석으로 하는데 그런 해석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장지를 갖다가 좀 그 비춰서 그러니까 조일의 비춰서가 까는 거가 장지 깐 거야. 초서가 아니다. 그 사람은 사회가가 아니야. 조일의 한나라 때 그 비춰서는 이 사람은 그 당시 큰 유학자였다. 학자니까 학자가 볼 때 초서를 쓰고 밤새고 막 그냥 손톱이 까지고 그냥 막 그냥 사람이 그냥 열광하고 이지랄 하는 거 보면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걸 해서 돈이 나와 그거 과거제 할 때 그것이 뭐 도움이 돼 아니면은 승진할 때 도움이 돼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경서 한 줄 읽는 게 더 낫지.
왜 쓸데없이 그것을 하느냐라고 보는 것이 비초서예요. 비초서가 초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이 서예 이론이 아니야. 아닌데 거기 내용에 초서 쓰는 광경이 나와. 아까처럼 뭐 여름에 먹을 하나 없애고 그냥 뭐 붓을 뭘 하고서 글씨를 어떻게 쓰고 이런 그때 상황을 얘기를 한다고. 그리고 초서가 아까 거기서 진나라 말 한나라 초기에 나왔다는 것, 그런 점들이 바로 비초서의 의의야. 근데 이게 한번 그 서예가 예를 들어 가지고 그건 유학자의 세례를 받은 거잖아. 유학자가 이렇게 좀 난타를 가한 거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그 서예에 유학적인 성분이 들어가.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갑순이가 맛있는 빵 음식을 잘하니까 뭐를 만들었어. 근데 내 편이 아니라든가 내 편은 뭐 길들였으니까 아예 그런 고려의 대상이 아니고 화학교에 한번 놀러 가는데 맛 좀 보라고 그랬는데 한번 이렇게 쓱 봤더니 좀 짜다고 그랬어. 예를 들어서. 그리고 화학교는 갔어. 갑순이는 그 음식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까? 짠 거를 생각해. 그러니까 다음에는 심심하게 하던가. 그리고 또 그냥 말 못하는 남편이지 뭐. 남편한테 줘가서 어떠냐, 괜찮냐. 그래서 화학교가 다음에 또 가니까 저음보다는 낮았어. 그럼 좋다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갑순이가 처음에 만들었던 음식하고 화학균이 좋다고 해서 만들어진 음식하고는 똑같아, 안 똑같아? 변질됐죠. 왜? 화학균 말 한마디 때문에. 비초스가 그런 역할을 하니까 서예가 그전에는 예술적으로 추구하다가 그런 어떤 유학적인 하니까 유학 성분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서예가 변질된 거지, 어떻게 보면. 그치? 그러다가 우진남북주에 또 막 어지럽고 하고 그러니까 도교 쪽에 이렇게 만약 이런 게 청담 사상이니 막 이런 게 들어가고 왕의 집거 이렇게 들어가면은 또 그런 식으로다가 변질되지. 그러니까 그런 변질사라든가 이렇게 변천사지, 그러니까 그 서예사지, 그런 것도 한번 제대로 알 필요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아야지. 그러면 서예 원정신은 뭐고 이게 이 시대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됐고 이렇게 변천된 거를 그런 요소와 등등 이게 다 논문 소재고 다 이렇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은 이 시대까지 왔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정할 수 있어야지 그게 학자가 공부하는 길이야. 그렇지 않고 쭉 내려온 지금 바탕 현상만 보고 이렇게 따로,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설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내가 얘기한 거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지금 내가 오늘 한 거 이렇게 진도하고는 좀 상관이 없고 있고 뭐 그러지만 이것만 잘 생각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면 서에 대한 어떤 생각과 공부에 대한 생각과 자기의 그 어떤 발전 등등을 정리할 수 있겠죠, 그죠? 사람들이 참 발전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발전은 충격에서 나와. 수능이라든가 따라가든가 이렇게 하고 나면은요 발전 절대로 안 돼. 그건 답습이야. 그러니까 용어를 잘 써야 돼. 체본이라든가 그것만 보고서 맨날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냥 답습에만 지나지 않고 그러는데 어떤 뭐 새로운 충격, 예를 들어 가지고 그래서 여행이 좋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중국 가서 그 어떤 피레 같은 데 그런 모습을 한번 봤다든가 자유롭게 쓰고 뭐 이런, 그러면 한국에서는 볼 수가 없는 풍경이잖아, 그치? 그러면 충격이 신선한 충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충격을 벌써 받으면은요 이 머리 안에서 이것이 이렇게 돌다가 결국은 OX를 해결해야 되잖아, 그치? 해결 못하더라도 충돌과 이것과 싸워, 기존과. 벌써 그것만 해도 벌써 변화. 선생은 그런 것을 해줘야 돼.
그런 걸 가르쳐주고 그런 걸 제공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런 거 해야 되지 무조건 날 따르라 채권해주고 맨날 땡 X 거기에는 무슨 학양 뭐 이런 거 아무 필요가 없어. 행위 자체가 말 들어보니까 참 하고 맹랑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내가 강요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알아서 생각해. 자, 지금 여기까지 보면 참 한 줄 나가는 데가 이렇게 좀 한 시간 이상 걸렸어. 그래서 재밌죠. 네. 이게 지금 논문 안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지금 이거 하는 거 가지고 소식 사상도 다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연락해?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알는지도 모르겠어 지금. 여기 세 사람 다 논문 써있어 지금. 어? 세 사람 다 논문 쓰는 사람들. 아니 지금 소식 아, 쓰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 말 안 했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이런 걸 안 했을 텐데. 왜냐면 소식 사상이 그런 뭘 원료를 알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많이 이용되는 거가 지금 요거하고 요 글귀, 요거하고 요 뒤에 요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건데 이것은 빨리 쓰는 데서 나오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옛사람이 충청불급 초서라고 하는 거 이 말은 옳지 않다 이렇게 단정을 한 거야. 만약 청청불급 바빠서 그 이르지 못한다고 그러면 평상시에 유여학 배움에서 뜻이 배움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평소 많이 써야 되는 거, 많이 아래 학양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갖춰진 게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것이 만약 배움이 없는 그 패단에 지극한 것은 마침내 주월 중익에 이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무조개야가. 그러니까 좋게 괴이할 것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연하다. 주월이 그런 사람이다. 주월하고 중익. 그 사람은 소식은 주월을 저 싫어요. 되게 싫어해.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주월이 그 당시 황정경 스승이고 그 사람이 그때 서화 박사였다고 좀 오랫동안 예. 왕착도 이 사람한테 주월한테 배웠고 그때 뭐 다 그 이건중도 배웠고 다 안 배운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사동에 서실 하나만 있었던 데야. 옛날에 그 사람 누구냐 그 죽봉 거기 제자 뉴스까지 나왔었으니까 대한뉴스에 거기 지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근데 거기 다녔던 사람들은 전부 다 속되고 지금 보면 지금이 좀 발달되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거기가 그렇게 떵떵거리고 막 그랬다. 맹관형도 사고도 거기 뭐 대단한 사람 많이 여러 가지가. 근데 거기서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보면 사담것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 내가 주어를 비유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당시는 몰랐어. 눈이 없으니까. 그러고 누가 이렇게 평할 수도 없고 누가 그러고 올바른 걸 몰랐어. 나 또한 그때 몰랐어. 그러나 공부를 하고 객관으로 보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소식이 봤었을 때 자기 제자인 그 주월이가 선생님한테 안 오게 고정을 시켜. 황정경이 이놈아가 주월한테 20년 배워도 속기가 찌득찌득했는데 맨날 잘났다고 하다가 나를 만나고 나서 소식을 만나고 나서 이제 학문의 뜻을 둬가지고 20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는데 아직까지도 그 속기가 못 벗어나는 거야. 한번 그건 여러 갈래 기록에 많이 나와. 그 본인들이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속기를 못 벗어나니까 황정경의 그 논문 글 같은 거 보면은 주로 거기에는 속기라든가 아니면 고상한 운치라든가 이런 거가 많이 나와. 단어가. 그건 자기가 뼈저리게 느꼈어.
그러니까 소식이 봤었을 때는 이렇게 하고서 평소 공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맨날 응? 잘난 척만 하고 저렇게 하니까 주얼 같은 이런데 마침내 이르렀다고.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거다. 근데 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결국. 아까 처음에 그러니까 그래서 인용하는 거가 요거하고 요 뒤말. 참요 내가 작품도 많이 했는데 오서수 부신가 내 글씨는 비록 매우 아름답지는 않아. 그래서 요게 가짜가 있으니까 주로 처음에도 가짜를 많이 쓰는 거야. 근데 어떤 게 옳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워. 판본에 따라 다르니까. 둘 다 똑같아 의미가. 내 글씨는 비록 아름답지는 않으나 그러나 자출신이 스스로 새로운 뜻을 내었다. 이게 바로 창조지, 그지? 창조하고 창신하고는 뭐가 다른가? 꼭 물어봐도 그냥 이상한 거 물어봐.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나도 옛날에는 창신도 창조 이렇게 했거든. 많이 나오니까. 근데 아닌 거 같아. 창조는 창조고 창신은 새로운 창조야. 창조하고 새로운 창조하고 뭐가 다를까? 다르지. 창조는 처음에 누가 만든 거야. 그지? 그것이 유행이 돼. 그 다음에 이런 바탕에 그러니까 기초 위에 이 고전 기초 위에 자기 모습이라든가 새로운 면모를 나타나는 것은 창신인데 그것은 새로운 창조라고. 변법 창조에서 변법을 통해서 변법은 법도로 변하는 거지 변법을 통해서 다시 창조하는 거가 창신이야. 그러니까 뒤에 사람도 저기 한 것은 창조가 아니라 창신이라고 해야지 맞는 거야. 그 창신이라는 것은 새로운 창조가 되는 것이지 창신이라고는 아니야. 아니 창신이 그런 뜻이야. 창조가 아니라. 그러니까 창조하고 창신은 뜻을 달렸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런 개념을 분명히 알고 그걸 쓰면은 달라지는 거야. 근데 그 개념을 모르고 쓰면은 창조인지 창신인지 지 입맛에 좋은 것만 쓴다. 그럼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아는 사람이 그걸 볼 때는 얘 뭐 하는 거야? 지금 뭘 쓰는 건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뭘 썼냐 물으면 그 사람이 그러는 거야. 저 답서좀 답답해. 그것도 몰라요. 이 병신하고는 앞으로 죽어도 얘기해. 은근히 가르쳐 주는데도 못 알아듣잖아. 그치? 그래하고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죽을 때까지 그 모양이야. 넌지시 가르쳐 줬는데 그거를 못 알아듣고 그런 얘기하고 나면 그건 나리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도 좀 가르쳐 주셔야죠. 그거는요 자기가 그것을 한번 개조를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달라질 수 없어요. 학양에 그 의식이 있어. 그러니까 요게 바로 지금 오수 불신가 자철심이 요게 바로 상위 서풍의 본래 뜻이야. 송나라 걸 상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의를 숭상한다고 그러잖아. 그 뜻이라는 게 의가 뭔가 여러 가지 그거 하나 자체만 가지고 논문을 쓸 수 있어. 새로운. 그래서 불천고일 옛사람을 밟지 않는 것. 그러니 이 하나의 통쾌합니다. 물론 옛것을 배우지 처음에.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었잖아. 그치? 그러고 선택해서 쓰면 내 뜻, 내 창조.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내 뜻을 낸 거잖아. 그치? 갑자기 어떻게 그게. 그럼 저런 걸 추구해서 나가야지. 저기에 이제 아이고 갈무리 어떻게 썼나 아니면 뭐 일중에 그냥 끝나버려. 비교가 된다고. 비교한다고. 왜 비교해? 그건 이미 끝났어. 선택에서. 지금 배우는 사람들이 다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쓰다가 아이고 우리 선생님하고 글씨하고 책을하고 비교해봐야지. 끝난 거예요. 그 단계가 있는데 죽을 때까지 그 단계를 밟고 죽는 길만 가는 거잖아. 그치?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있는 거지 이렇게. 마마보이가 왜 마마보이야? 난 모르겠는데 어떤 게 마마보이야? 나 같은 사람? 난 이런 선생 없으면 못 살잖아. 마마보이가 바로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전목에서 떼어서 이제 결혼까지 시켰는데 아직까지도 마마보이면은 사람들은 빈정대고 저기 하는데 지 글씨 그렇게 쓰는 거는 몰라. 시구에 그렇지 않냐? 객관적으로 볼 때? 몰라. 말을 하렸다. 길게 해봐, 길게. 지금 제가 비유하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것만 알아도 벌써 달라지잖아. 우천 선생은 나한테 이런 거 배울 때 뭐 글씨를 무슨 뭐 특별히 배운 건 아니지만 배운 게 아닌 게 배운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주로 나한테 감사법 같은 거 많이 저렇게 했어. 그럼 끝까지 물어봐. 뭐 혼과 뭐 무슨 뜻이냐, 무슨 그럼 그런 작품이 구체적으로 무성하다 뭐 그럼 그런 게 어떤 글씨를 그런 거냐. 사람들은 그냥 개념으로 넘어가요. 근데 걔는 그런 걸 어떤 글씨가 구체적으로 그런 거냐고 이런 걸 자꾸 하면서 작품 놓고 같이 평가하고 얘기하고 하는 과정이 그게 바로 아까 말한 가르침이라고. 책 써주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한글이 나아갈 바가 그 논문 쓰면서 이런 거 맨날 생각하고 서로 얘기하고 막 이렇게 했었을 때 과연 지금까지 궁칠교도로 나가서 이 길로 계속 가야 되느냐 아니면 뭐 하냐 이런 걸 자꾸만 토론하고 얘기하고 하는 거가 바로 가르침이라고. 그게 체본이라고. 거기에 무슨 뭐 어머님 아니면 이렇게 무슨 뭐 어떤 뭐 누실명 이렇게 쓰기도 한 거 그거 같이 상의해가지고 그때 한 거거든. 이량선도 같이 해서 그거 한 번만 그렇게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길만 열어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더 자기가 창작의 그 자기가 선생이 되는 거지. 자기가 길을 찾아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가 뭐라고 하면 아 선생님 저리 가세요. 듣기도 싫어. 이렇게 말이 나와야지 되는 거야. 왜 아직 나를 마마보이로 만드냐. 이렇게 나와야지 되는 거야. 또 그때 되면 선생님을 지켜봐야지 되는 거야. 그래서 크게 잘못되지 않는 한은 그냥 내비두고 그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게끔 해줘야지. 근데 지금 선생님 그래 조금 하자. 아니야. 그 결국 마마보이 만들어 놓고서 왜 네가 마마보이 됐냐고 그래? 나는 너를 잘 낳는데 왜? 응? 아니야. 아직 길어졌지만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거가 참 많이 요거 저는 이 작품 몇 번씩 했었어요. 여기서 지금 요거 몇 걸 작품하기 좋아. 내 글씨는 비록 매우 아름답지 않지만 그러나 스스로 내 새로운 뜻을 나타내고 옛사람을 밟지 않았었으니 하나의 통쾌합니다. 참 글도 통쾌해. 그 내용들이 내가 많이 했어 저거. 예서로도 써보고 행서로도 좀 써보고. 그리고 요거는 많이 인용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가짜 한번 생각해보고. 이것도 내가 옛날에 한번 작품 한번 했더니 사람도 웃기게 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아유 선생님 아니면 누가 이런 작품. 서필, 유신기, 골, 혈 5가지 중에 골일, 돌비, 상서야. 이것도 많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 그 얘기할 때 근골 혈육을 얘기해요. 서해를. 근데 이 사람은 근골 혈육에서 근이 빠졌지. 그러고 기를 넣고 혈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더 웃기는 거지.
일반 사람은 근골 혈육이라고 그러면은 형체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기가 기하고 혈을 넣었으니까 아니 뭐야 신기를 넣은 거지. 신기. 근골 혈육에서 근골 혈육은 근골 혈육이잖아. 그러니까 몸만 형체만 얘기하는 거지, 그치? 여기에 정신과 기운을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라 그러나 그 인형 같은 거를 만들었어. 그럼 인형은 살았나 죽었나? 죽어 있죠. 아주 예뻐. 예쁜데 한 번 봤는데 두 번 봤는데 똑같아. 그러면 그래. 왜 그러냐면 형체만 있고 자태가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다가 휙 하고 불러일어서 천지창조처럼 뭘 했다고 쳐. 내가 이 천지창조 이거 찾느라고 내가 그 바티칸 거기 가서 얼마나 그냥 헤맸는데 이게 나중에 이만한데 요거 하나 있더라고. 아씨 그거 찾느라고 내가 머리가 아파 죽겠어. 거가 천장이 온갖 이 벽화예요 다. 그 중에 요만큼 일부분이야 이 천지창조가. 그 얘기를 이렇게 꾸려나가서 이렇게 그린 거다. 그거 찾느라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얘가 인형이 살았으니까 자태가 나오니까 주인님 이렇게 나온다고. 이거는 생물이지, 그지? 소식이 바로 그거야. 신기를 넣은 거가 바로 그거야. 그래서 위에 그 채양 같은 사람은 신기설이라는 그 논문도 쓰고 그랬었어. 그러니까 다 영향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소식이 채양을 갖다가 아주 송나라에서 제일 대가라고 한 것도 그렇고 거기 25살 차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여기다가 신기를 넣은 거가 괜히 자기 혼자 생각이 아니야. 이거 다 쌓여야지 돼 학문이. 그러니까 글씨는 반드시 정신, 기운, 골을 갖다가 나는 골격이라 옛날에는 골력 했었는데 골격이 더 좋은 것 같아. 근은 근력이고 그리고 혈은 뭐 살찜이고 피 이러한 거 5가지 중에 하나가 빠지면은 성서 글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거 글씨 이것만 해석하고 룰루랄라 잘한다. 그러면 그래서 내가 쓴 거는 그냥 신기 골육혈 이렇게 예설 그때 5자 쓰고 걷다가 이제 발문을 썼어요. 아무튼 뭐 그렇지만 저거를 읽고 해석을 해보면은 새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어. 아까 내가 말한 거하고 인형하고 이렇게 걷다가 딱 그걸 주입하니까 벌써 달라졌잖아. 형체에서 자태로 달라지니까 이제 놀 수 있는 거지, 그치? 그게 나는 사회이지 않는가 싶어. 따라서 참 생각해볼 문제야. 아이고. 입만 아픈데 내가 또 재밌어? 예, 오랜만에.